네, 앞서서 저희가 베이징 연결해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재개 발표 이후 중국의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언제부터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인 것 같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번 18일부터 네.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18일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부터는 비자 발급은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중국 정부의 단기 비자 발급 우리 정부에 대한 상응 조치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중단을 해제하긴 했는데 남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PCR 음성 결과 제출 등 일부 남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도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네,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PCR 검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죠. 중국의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더 강한 방역 방역 정책을 시행해 왔었죠. 그리고 현재도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PCR 검사를 이제 서류로 의무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도 뭐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비자 발급 중단 사태로 벌어진 양국 간의 갈등, 약간 기싸움식의 이런 갈등 양상은 일단은 좀 봉합된 걸로 보여지고요. PCR 검사 확인서 제출은 양국 각국의 방역 정책 필요에 따라서 시행된 조치이기 때문에 서로 민감하게 서로 악화시킬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남은 것 또한 곧 해제될 거다. 이달 말까지는 해제의 방안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중국 쪽에서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별개로 그 과정에서 좀 악화된 감정, 이 감정은 회복하기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한 40일 가까운 이 비자 발급 중단 사태 양국이 서로 맞대응하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양국의 국민 감정이 크게 악화되었죠. 저는 이번에 이 사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국 정부 공이. 이 사안 자체가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국민 감정을 이렇게 악화시킬 만큼 그렇게 엄중하고 시급하고 중요했나라는 문제를 되짚어 보면 다소 좀 이 과한 대응들을 서로 하게 되었고 마치 양국 정부가 기싸움하듯이 서로 맞대응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위험성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약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제 개방적인 추세로 모두 가고 있는데 한중 양국에서만 조금 이 과한 대응으로 서로 좀 문을 닫는 이런 좀 역행하는 상황이 잠시 빚어졌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또 그게 이제 양국 국민의 국민 감정의 악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악화된 국민 감정을 순화시키는 노력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악순환되는 정부의 대응과 국민 감정이 악순환되는 이런 양상이 일시적으로 펼쳐졌다. 이런 점에서 다소 아쉬운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중국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기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중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외교 정책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자 발급 문제는 어떤 나라들 막론하고요. 상대국의 조치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 외교적 관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1월 초에 사실 좀 비교적 전격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중국도 일주일 후에 맞대응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이 비자 발급의 단기적인 요 사태를 이 맞대응하고 기싸움을 전개했다. 요 현상 자체는 외교적으로는 뭐 어느 나라하고 관계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최근 굉장히 악화된 국민 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 안보랄지 여러 가지 이슈에서 한중 간의 그 인식 격차가 이제 커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양국 관계를 좀 더 악화시키는, 특히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양국 관계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나 외교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싸움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유독 한국에만 보복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도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겨냥해서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반중 정서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좀 기름을 붓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정부의 1월 초에 전격적인 그 중국인에 대한 그 비자 발급 중단 조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격적이었고 이런 측면도 동시에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배경에는요, 이게 이제 현상적인 측면이고 근본적인 배경에는 최근에 한중 관계가 어떤 국가 이익이랄지 네. 외교안보 전략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이 인식의 격차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벌어져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배경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이 한미 동맹으로 경사되는 경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타나면 중국은 앞으로도 아마 동일하게 맞대응을 하고 네.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중국의 비자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은 아무래도 관광 업계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97% 이상 거의 안 왔다는 거죠. 중국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이런 사태를 좀 보면서 여전히 중국에 가진 않겠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단기 비자 발급 해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관광업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단기적으로야 분명히 좋아지겠죠. 중국인들이 뭐 2016년에 가장 많이 방문했을 때는 한 해에 800만 명이 네. 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이제 상호 간 교류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인의 대중국 방문도 최고였거든요. 예, 중국 전체 외국인 중에 한 17% 정도. 그래서 양국 간 교류가 이렇게 많았던 것이 이제 사드 배치 요인도 있었고 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실상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자 발급 해제 조치고 또 코로나 정책이 또 전환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아마 이 중국인 방문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인 방문객의 유형들이 이제 여행객 중에서는 단기 개인 방문, 개별 관광, 그다음 단체 관광, 그리고 크게 보면 유학생, 또 네. 비즈니스 목적 네 가지 유형 그룹이 있는데 아마도 단체 관광 영역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확실치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네. 이 항공편도 지금 아직 충분히 개통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여행업계 이런 데서도 이 단체 관광객은 사드 배치 이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고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을 포함해서 좀 뭐 과거 16년에 정점을 찍었던 만큼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나 네. 거의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유학생이랄지 개인 관광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네, 천천히 교류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미국 손에 들어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12국직을 분명히 가리길 바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 네.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느 나라든 자국 영토에 들어온 무인 정찰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라고도 간주하고 정당한 대응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했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중국의 외교부 차관이 상당히 12국직을 갈려라 이런 식의 약간 좀
이 경고성 같은 이런 네. 표현을 통해서 발언을 했던 이유는 이 이슈가 미중 간의 외교적 갈등을 확산시키는데 결국 미국은 중국의 견제 압박 정책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을 항상 동맹을 끌어들여서 같이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도 여기에 편승하고 같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균형 있는 입장을 좀 취해달라라는 이런 조치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중국 쪽에선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아무래도 계속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성 조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재 외교부,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밝혔던 원칙적인 입장, 네. 그다음에 그렇게 강한 톤이 아니었거든요. 강한 톤이 아닌 낮은 톤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돌연 오히려 강한 발언을 통해서 한국에 압박을 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중국에 다시 강경 대응을 취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한 외교적 처사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말이죠. 약간 좀 미스테리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설명하는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용하는 기상 관측력이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미국의 대응이 또 그 정찰 풍선 하나를 하는데 F-22 최강의 스텔스 기기를 동원해가지고 뭐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과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이랄지 네. 또 향후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그 갈등 이슈에서 이슈를 선점하거나 협상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이런 여러 가지 포석들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약간 미중 양국 네. 사이에 힘겨루기에 미스테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입장, 현재까지 밝혀왔던 어떤 나라든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는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 네. 있다. 이런 원칙적 입장이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국이 다소 강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강한 대응을 해서 불필요하게 미중 간의 갈등 양상에 더구나 약간의 의문이 있는 이 이슈에 이 사안의 성격상 한국이 굳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발언은 일단은 좀 무시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3월에 또 중국 쪽에서는 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회 이후에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촉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작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은 방한 요청에 응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거든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약속했는데 코로나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정권이 넘어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국 정부 공이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 또 상호 방중 또 방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시기나 의제 네. 등등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중국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부터 한학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 네. 정부 간의 입장 차이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좀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지점은 네.
양자 간, 한중국과 중국 양자 간 이슈에 의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처럼 많은 현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현상적인 이슈는 그러한데 실제적인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근본적 원인은 양자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한미중 삼자 관계 속에서의 이 삼각구도 속에서의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중 관계가 협력보다는 대결과 경쟁 어떤 이런 중심으로 이런 기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친미, 친중을 동시에 정책을 네. 취할 수 있는 어떤 균형 외교의 여지가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중 관계는 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점은 말이죠. 우리 한국의 오랜 역사성 속에서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네. 한중 관계의 오랜 역사성 속에서 양자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악화되고 외교 안보적 충돌을 빚었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를 빼고요. 대부분이 이 삼각구도 속에서. 그래서 이 삼각구도의 함정에 빠져들었을 때 한국이 굉장히 외교 안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특히 중국과 충돌을 하거나 갈등을 빚는 이런 사례는 외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수탁이 있어왔고 그것이 다시 재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